대표님, 네. 지금까지 두 가지 그 직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시작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계기 등등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정말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 나름의 프로젝트 하고 저의 표현으로 하면 셀프 파일럿 하고 가져오셨을 텐데 그 어떤 셀프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그 드로잉 작가가 되기까지. 네. 예. 그 드로잉 작가를 시작한 거는 네.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되게 좀 건방질 수도 있을 얘기일 수 그런 있어요. 얘기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전 전공은 안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네. 그림 일기를 먼저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웹툰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웹툰을 그리려면 뭐 어떤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리는 어떤 분들은 웹툰 학원도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작가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종이와 펜 그리고 휴대폰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가의 장비들, 웹툰 장비들을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웹툰이라는 게 웹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림 그려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웹툰이라고 우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작가라고 안 불러줬죠. 당연히 저는 작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저를 작가라고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석기시대의 그림 일기라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나 제 개인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첫 작품을 찍어서 올리고 석기시대의 그림 일기 김석기 작가 정식 연재 이런 것처럼 마치 김석기 작가라는 사람이 연재한 것 마냥 네, 그래서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도 몰랐던 김석기 작가의 정식 연재가 그냥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다 어차피 저 아는 지인들이잖아요. 제 개인 SNS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작가님, 누구는 이제 뭐 웃으면서, 어우, 작가 정신연재 축하해. 뭐 이러면서, 누구는, 아유, 꼴값다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게 매체가 뭐였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네, 이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여기 보면은 34번째네요. 네. 성공적 도전. 이게 뭐죠? 잘했느냐, 네, 이런 식의 한 못했느냐가 아니라 네. 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톤 에이지 이렇게 딱 네, 쓰시고 제 필명을 쓰고 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캐릭터가 석기예요. 제가 저를 투영시킨 거고 예. 이 삐죽삐죽삐죽하게 머리가 모난 사람은 어떤 그 상상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들었을 때 가시돋친 이야기들을 했던 어떤 특정 대상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그려서 아까 올릴 때도 그걸로 돈이 되겠어? 라든지 그냥 정신 차리고 빨리 일이나 해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투영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삐죽한 애는 네, 너의 좀 도전은 뾰족뾰족한. 실패했어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얘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쿨하게 넘기지 못하고 가슴에 꽁하니 받아놓고 그림으로 이제 데스노트인 거죠. 한마디로 일종의 데스노트처럼 그것도 재밌네요. 적어놓고 와신 상담하는 네. 그러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난 했어.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1년 그리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리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 권이 다 차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친구들은 음,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 음. 친구의 친구들은 음. 저를 작가라고 알게 된 거죠. 믿어버린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작가님 음, 친구가 막 알려주기 전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팬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생겼어요? 시작하고 음. 그들이 저를 계속 작가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한 3개월? 오. 3, 4개월 정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냥 뭐 음, 근데 이제 한두 명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 어느 순간 제가 정식 연재라고 했다가 몸이 아파서 조금 쉬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마감 압박 준 것도 아닌데 음. 어느 순간 연재 안 하시나요? 라는 댓글이 오.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권까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115, 116화까지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일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아직까지 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휴재. 네. 아, 진짜 이런 하얀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네. 되게 굉장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 음.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자본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해요. 네. 산에 가도 그냥 쫙 네. 갇혀 있고 가야 되니까요. 네, 뭐 네.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콩쿠르 네. 대회에 나가야지 끝나는 거고 네. 어디서 입상을 해야지 끝나는. 네. 수영도 약간- 대회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과 위주 그리고 결과 위주 이런 게 좀 있어서 많이 도전을 못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제약된 결핍의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 본질만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이 웹툰을 함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그려서 웹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작가가 되려면 나부터 나를 작가로 불러야 해. 나는 이런 거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셀프 파일럿을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재미가 있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펜드로잉 했을 때도 비슷한 루트를 계속 어떤 패턴을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루틴이 생기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첫 번째 셀프 파일럿을 이제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것이 저절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뭘 할까 하는 것이 그 아이템이 오기도 하고 네. 누군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네네. 식으로 다시 또 굴러가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이어졌나요? 뭐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좀 극적으로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는 거는 네.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것 같아요. 의뢰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내 수준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요청해 올 때 그걸 하는 것. 예, 그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는데 그것을 해버리는 게 그쵸. 예, 점프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되더라고요. 그 예. 고지를 넘어서고 바로 네. 성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넘으면 음, 이게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면역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 강한 자극, 음, 예, 좀 더 높은 목표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반갑되죠. 네. 네. 이 이후에 내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얼마나 또 뿌듯해할까? 라는 것을 미리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죠. 그게 되게 설레고. 네. 원래 그렇게 좀 도전적이고 되게 추진력 강하고 그런 기질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질 자체도 약간 좀 밋밋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진짜 사소하게라도 같은 영화를 두세 번 보지도 못하고, 네. 예, 영화, 뭐, 책도 한 번 읽은 거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냥 계속 새로운 거를 더 많이 보는 거? 예, 약간 그런 거에 그런 좀, 스타일. 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라이브로 드로잉하는 것을 막 20몇 시간, 10몇 시간을 네. 하는 일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네. 하고자 한다는 그거를, 거가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뭐 네. 변태습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게 계속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극복해 나가는 라이브 드로잉은 그리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라이브로 제가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 그렸을 때 그 10시간 뒤에 내가 또 성장했음이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10시간 만에 보이는 거라서 음. 혹자는 이제 10시간 동안 어떻게 그리냐 하지만 저는 어떤 시간과 몸 하나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가서 10달 걸릴 거를 10시간 만에 끝낸 느낌. 네,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는 네. 일이네. 굉장한 아드레날린과 아, 예, 예. 네, 도파민과 예. 그래서 끝나고 네. 나면은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와서 네, 굉장히 좀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 그리고 나서 막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운전 잘 안 하고 아. 네, 좀 쉬고 이렇습니다. 아, 매니저 와서 데리러 오고 그렇죠?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네,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곧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이제 적어놔야죠 또. 네. 음. 매니저 이름도 미리 생각해놓고 좀 그렇게 상상을 하는 편이에요. 매니저 이름도 상상하고 네. 여잔가요, 남잔가요? 남자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 라이브 드로잉 그 작가로 지금 이렇게 네. 서 계시기까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는가? 네. 웹툰 작가로 스스로 네. 웹툰 작가라고 불리고 싶어서 시작했다. 네. 웹툰 작가로 부르면서 스스로를 네, 그렇게 네. 부르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앞서서 인터뷰하실 때 벽화도 그렸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웹툰으로는 사실 돈을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조금씩 작가라는 게 생기고 의뢰작이 들어오면서 이 돈에 대해 돈을 버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일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상업 그림 활동, 예, 그리고 벽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돈과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요구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 이전에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항상 있었죠.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마케팅 기획을 했다면 지금은 그 고객 니즈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고객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제가 다행히 그림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장점은 장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양하니 서양하니 이런 장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스타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그 펜드로잉이라는 장르를 접하면서 이것도 약간 그 상업적인 거랑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셀프 파일럿은 뭐였냐면 기업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뢰받은 것을 의뢰받기 전에. 아 네. 가령 의뢰받기 전에 네. 예를 들면 KTNG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담배를 보여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요.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되게 예쁘네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랑 하기 전에 제가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기업에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뭐라 그래 수요 없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혼자 그려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내요. 네, 그거를 SNS에다가 올려요. 오. 네, 그러면은 그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종의 팬들이 올려준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고 기특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 보내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아니면 어떤 특정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올려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그물 뻗치기식으로 하나만 걸려라. 내 SNS에 올리는 건가요? 네네. 아. 내 SNS에 올려서 하나만 걸려라.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떡밥을 됐나요? 떡밥을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우연히 잘 걸려서 이겁니다. 제가 특정 기업이랑은 직접 하지는 못해도 그걸 보고 다른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류의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LG 화학이라는 그 그룹에서 70주년에 어떤
본인들의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공장들을 이렇게 핸드로잉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기념품에다가 인쇄하는 거였는데 그 작업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어떻게 보면 기회를 특별같이 달려가서 재밌네요. 쫓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고 싶은 회사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이력서를 보내는 것처럼 네, 어, 기다리지 않고 내 네. SNS에 러브콜을 계속 그림으로써 네. 보내주었던 거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어필하는 거죠. 아니 뭐 몇 개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하나 LG 화학에서 연락 왔다. 뭐 이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셀 수 없나요? 네, 막 몇백 개는 아닌데요. 아, 근데 우연히 제가 그 전에 웹툰부터 시작을 하면서 있었던 팬들이 있었고 그걸 봐줬던 또 지인들이 있었어서 네. 그 타이밍이 웹툰 때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기회의 밀도들이. 그래서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 열 몇 군데 정도를 기업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했는데. 그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한 분이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됐고, 저는 항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작은 기회라도 하나가 생기면 어쨌든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의 액수를 떠나서 무조건 돈을 받는 일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레퍼런스로 계속 또 다른 데 영업하고 하면은 충분히 그 속도를 낼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습득된 기술인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보통은 마인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준 것을 선택받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일을 만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네. 끌어당기는 마케팅을 쓰신 거네요. 나로 네. 원하면 와,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어. 네.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가 내가 한 것을 돈을 버는 일로 시작을 하자. 네.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연습이 된 다음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완성품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그냥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멋지네요. 돈이 많든 적든 돈을 받는 일을 하자. 돈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고. 네. 어. 다행히.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할 수밖에 없네요. 셀프 파일럿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작가님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들으셨죠? 네. 인상적이네요. 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직함이 브랜드 기획자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 일은 원래 이제 직장에 다닐 때에도 기획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일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양양의 고향에 내려오시면서 어떤 이제 셀프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 기획자라는 말을 직접 저에게 붙인 거는 그것도 한 작가로서 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랑 좀 비슷한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반대적으로 지금 브랜드 기획자라고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일을 그만뒀을 때 그때 뭐였냐면 나는 브랜드 마케팅이랑 전혀 맞지가 않구나. 난 이 일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만둔 것도 되게 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기획 일을 시작한 건 제가 대학교 전공을 신문방송을 했고요. 그때 꿈이 광고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A라고 하는 기획 파트의 업무를 하는 거였고. 광고 기획. 네네. 그 당시에 저희 광고 동아리를 통해서 지금도 현업에서 저희 친구들은, 동기들은 많이 광고 업계에 지금 진출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이게 A분들이나 광고 업계 종사자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깔끔하게 입고 멋지게 꾸미고 다니는데 거의 매일 야근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굉장히 수많은 영업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좀 수명이 짧은 직업이에요.
아, 직업의 수명이, 건강의 수명이. 네, 건강과 모든 것이 수명이 그래서 오래 하면 할수록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는 굉장히 샤프하고 멋있고 돈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요. 네. 근데 꽤 좀 힘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음. 많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해서 중간에 잠깐 일을 그만뒀다가 네. 다시 서울로 복귀하면서 네. 또 기획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그 기획 일을 하다가 마지막 회사까지 다니면서 이제 그만두고 아예 이제 브랜드 마케팅 같은 스마트한 일에는 나가 맞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려와서 이제 작가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내려와서 제가 이제 공정여행이라는 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여행이지 공정 여행은 뭐예요? 공정여행은 이제 지역, 공정한 여행? 네, 그게 페어 트립이라는 이게 외국의 언어를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공정 무역 커피 이런 건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공정무역에서 그 공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여행은 우리 관광지 가면은 항상 여름마다 쓰레기 문제나 오버투어리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발생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건전한 여행,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걸 존중하면서 이렇게 서로 여행자와 현지인이 상생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행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점이 있어서 공정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획했던 것들이 이제 뭐 계곡 트레킹, 뭐 캠핑, 뭐 러닝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여행하고 그 쓰레기도 줍고 아니면은 그 농촌에 놀러 오면 이제 어르신들 일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고 기획하고 그건 기획이네요. 이거를 실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제가 심지어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잘하지 나는 막. 뭐 그 정도의 오만함은 아닌데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구나. 이걸 되게 재밌어 했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기 싫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자꾸 기획을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서 그래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브랜드를 막 기획하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외주를 받아서 너가 이전의 경력이 그러하니 뭐 아는 지인이 내가 무슨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로고 같은 거를 뭐 그려줄 수 있느냐 이제 그림을 그린 걸 알아서 처음엔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로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의미도 담아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브랜드 전략 기획을 꽤 이제 했었던 일이고 네, 근데 이걸 하는데 점점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로고 만드는 거를 어떤 전략 기획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강의 요청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다 보니 네. 브랜드 전략 기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지역에 좀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이 서울보단 적잖아요. 큰 네, 많이 도시보다는.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나한테 더 많이 왔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수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시장 자체가 없죠. 브랜드 기획이나 이런 거 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강의 연락이나 이런 거는 서울에 있는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마케팅 기획자가 아니라 브랜드 기획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된 거죠. 거죠. 네. 그걸로 또 돈도 벌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똑같이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돈을 벌 수는 있을까?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을 하나 가지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이런 클래스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나 네. 뭐 도시재생센터나 여성회관 등등에서 네. 이런 창업이나 사업계획서 쓰는 좀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에다가
조금씩 알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네. 네,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좀 뿌려놓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네. 지역과 서울 둘 다. 왜냐면 이 기획 업무라는 거는 장소 구애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런 음. 것이 필요할 만한 데에다가 이제 또 떡밥을 던져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의뢰도 네. 들어오고 그렇게 네. 해서 브랜드 기획자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확실하게 갖는 거죠. 그 확실한 거는 돈을 벌음으로써 네, 네. 브랜드 기획자로 알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네, 네.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다른 일을 해보고 네. 하면서 그 경력들을 쌓아 나가면서 지금까지 네, 네.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라는 게 액수보다도 네. 돈을 받는다. 네.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것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의 경우는 돈을 만든다에 참 가깝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돈이 되게 하는 것. 예, 예. 그래야 음. 제가 하는 일들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냥 나 이거 좋아해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은 못 벌어. 그럼 그거는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제 삶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자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저는 500원만 남아도 다 합니다. 근데 돈은 주세요. 예, 돈은 주셔야 됩니다. 돈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돈은 주셔야 되고 그 액수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10만 원을 받았으면 난 지금 10만 원짜리야. 내 업무에서. 이거를 키워나가면 돼. 내가 얼마짜리 직업이 될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점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뭐 맞아요. 적게 받았다고 뭐 실망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셀프 파일럿도 네. 일이 되게 하는 실험을 해보는 걸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되게 하는 실험이면 내가 만든 어떤 일이 그게 이제 브랜드 기획을 하는 일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 회사에 네.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네. 그림을 계속 그리는 드로잉을 하는 일이든 네. 일이 되게 하는데 이것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네. 또는 그 수요자가 과연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좋아하는지 원하는지를 시장에서 계속 알아보는 일을 하는 네. 거고 확실하게는 일이 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맞추는 작업을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걸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일이 그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바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 벌려면은 국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음, 국리하는 일로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제 되게 감사하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우리가 뇌를 두 개로 쪼개면 어쨌든 좌뇌우뇌를 쓴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깔끔하게 많이 쓰고 있는 편 아닌가. 음. 그림도 그리다가 이제 이성적으로 갔다가 감성적으로 갔다가 그래서 왼쪽 뇌가 쉴 때 오른쪽 뇌 쓰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다 내 몸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뇌에서 돈 벌고 왼쪽 뇌에서도 돈 벌고 네. 와 진짜 수억 들어오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돈은 벌지만 네. 네. 많이 벌겠죠 뭐. 좀 지나면. 네. 얼마 그 수익 구조가 어떤지 얼마나 벌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집중 네. 공략하겠습니다. 작가님 여기는 어떤 이렇게 공간인가요? 어두침침한 곳에. 네, 여기는 바로 제가 그 작업을 하는 네. 양양 청년협동조합의 작업실이에요. 아, 짜잔. 짠. 서프보드도 있고. 네.